제4장 스위치 리얼라이제이션, 스위치 구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위치 구현. 자, 스위치라는 것은 온, 오프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이제 두 가지로 전통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부도체와 전도체로 나누었어요. 부도체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전도체는 이제 전류를 쉽게 흐릴 수 있는 그 금속과 같은 그러한 물질을 이제 도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체는 이제 컨덕터라 그러고 부도체는 인슐레이터라 그래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체라는 것은 자유전자가 풍부한 그 물질이다, 금속과 같이. 그래서 전압만 걸어주면은 자유전자가 쉽게 이동을 해서 전류를 쉽게 흐릴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도체고,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구속되어 있죠. 구속전하다. 본디드 일렉트론이라고 그러죠. 본디드 일렉트론. 도체는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그러고, 그 부도체는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그 어떤 그 핵에 단단히 묶여 있어서 전압을 걸더라도 전류가 쉽게 흐를 수가 없는 그러한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위치라는 것은 온일 때는 도체로 작용을 합니다. 도체로. 오프일 때는 부도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오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집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메커니컬 스위치가 있죠. 형광등을 이제 켤 때 온하고 끌 때는 이제 오프하는 그런 기계적인 스위치, 메커니컬 스위치가 있고, 그건 아주 전통적 옛날부터 이제 쓰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력전자에서 이야기하는 스위치라는 것은 메커니컬 스위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반도체를 이용한 스위치입니다. 반도체 스위치, 세마이컨덕터 스위치예요. 반도체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스위치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도체는 도체인데 이제 이제 세마이라는 것은 이제 half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제 온과 오프, 기계적으로 하던 온 오프 작용을 우리가 구현해놓은 것을 이제 지금 전력전자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위치는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스핏이 있고 BJT, IGBT, 사이리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파워 다이오드는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이제 반도체죠. 그다음에 모스핏은 아주 또 중요하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컨트롤러블 스위치입니다. 그다음에 IGBT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용량이 좀 전압도 높고 용량도 큰 뭐 KTX 트래킹 모터 같은 데 사용되는, 혹은 뭐 지하철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무거운데,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를 이제 그 전동기로 구동을 하는데, 그 전동기를 이제 드라이빙하는 스위치 소자가 바로 IGBT입니다. 그런 아주 큰데 이제 IGBT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파워 다이오드는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지요. uncontrollable 합니다. 근데 이제 모스펫은 우리가 제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파워 다이오드 이외에는 어느 정도 제어가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JT라는 것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80년대까지는 반도체 스위치로서 상당히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BJT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BJT는 이제 그 파워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로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퇴출된 그러한 소자가 바로 BJ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BJT가 원래 이제 IGBT가 사용이 되기 전에 BJT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BJT가 퇴출되고 IGBT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시장에서는 BJT 대신에 IGBT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용자들이 선택했다는 거죠. 사용자들, 유저들이 BJT 대신에 IGBT를 사용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기능이 비슷할 경우에 사용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히 선택된 그 상품은 시장에서 서바이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물건은 자연히 도태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BJT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IGBT가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고 BJT가 시장에서 도태되었다 볼 수 있는데 선택하는 이제 주체는 이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런데 왜 그래 됐느냐? 그 사용자가 봤을 때는 BJT보다는 IGBT가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특성도 좀 상당히 이제 그 어느 면에서는 꽤 우수하다. 그래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항상 내가 이제 그걸 기술을 이야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도태된 기술이 있고 그다음 선택된 기술이 있습니다.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 기술은 그 진화론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진화론과 똑같습니다. 기술도. 그래서 환경에 적자 생존이죠. 환경에 적응하는 기술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근데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기술은 사라지는데 바로 BJT 같은 경우에 사라진. 물론 이제 뭐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 아주 구석탱이에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BJT 기술이 아주 일부는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파워 그 스위칭 소자로서는 BJT는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고 그 자리에 IGBT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그 파워 스위칭 소자의 사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리스트 계열은 상당히 용량이 큰 데 사용됩니다. 아주 라지 파워용 사용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리스트 쪽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196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 사이리스트 계열의 그 스위칭 반도체 소자들이 계속 사용되었고 이쪽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사이리스트 계열의 소자는 이제 온 컨트롤만 했습니다. 컨트롤 오브 온. 그래서 이제 스위치가 온오프를 하는데 온 하는 순간에만 컨트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SCR이라 그랬어요. SCR이라 그래 가지고 온 하는 것은 컨트롤이 되었는데 오프는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SCR. 그런데 온만 컨트롤 하는 것보다는 온도 컨트롤할 수 있고 오프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스위치로서는 훨씬 더 우수하죠.
좋은 스위치라는 것은 사용자가 온하고 싶을 때 온하고 오프할 수 있을 때 오프할 수 있는 게 좋은 스위치인데, 사이리스터 계열의 소자로 옛날에 나온 소자는 SCR이라고 그랬습니다. 실리콘 컨트롤러 렉티파이어. SCR 같은 경우에는 온만 컨트롤 되었다는 사실, 오프는 컨트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온과 오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이리스터 계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GTO라 그래요.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라 그래가지고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온과 오프를 둘 다 제어할 수가 있는 게 바로 GTO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이오드가 있고, 다이오드는 온과 오프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오드는 단지 이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은 도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꺼지는 그런 기능만 합니다. 우리가 켜고 싶을 때 마음대로 켜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그런 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순방향 전압이냐 역방향 전압이나 의해서 온오프가 결정되는 게 파워 다이오드고, 모스핏은 이제 그 온과 오프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스핏은 대개 용량이 이제 작은 파워 쪽이에요. 작은 파워 쪽에 여러분들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전 제품에는 대부분이 모스핏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핏보다는 전압이나 전류가 조금 높은 그 큰 쪽에 사용되는 소자가 바로 IGBT입니다. IGBT.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그런 좀 큰데 그런 IGBT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IGBT보다도 더 큰 영역에 다룰 수 있는 아주 라지 파워가 바로 GTO입니다. 그래서 GTO 계열, 사이리스터 계열 이쪽이 이제 아주 큰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수는 줍니다. 파워가 커질수록 사용되는 개수가 줄어요. 그래서 모스핏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모스핏이고, 그 다음에 이제 IGBT는 모스핏보다는 용량이 좀 큰데, 그런대로 IGBT도 꽤 사용되기 때문에 IGBT도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리스터 쪽은 굉장히 용량이 큰 지역에 큰 영역, 파워가 큰 쪽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파워는 크지만은 사용되는 개수가 아무래도 이제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 GTO 쪽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은 모스핏과 IGBT 쪽을 아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이제 스위칭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칭 손실. 그래서 스위치라는 것은 온오프를 하는데 아주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스위칭 손실이 적어야 됩니다. 스위칭 로스가 적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스위치다 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손실은 이 스위치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막 온, 오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스위치가 붙이면 온, 떨어뜨리면 오프 할 텐데, 온, 오프 할 때 보면은 이제 스위치 흐르는 전류가 있고, 스위치 걸린 전압이 있어요. 그 스위칭 손실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그 전압 곱하기 전류가 바로 손실이에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분하면은 바로 이제 손실이 되겠죠. 뭐 한 주기 동안에 만약 손실이라 그러면은 한 주기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워를 손실되는 스위치에서 발생되는 한 주기 동안의 손실을 이렇게 VR을 적분을 해서 T로 나눠주면은 스위치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손실은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스위칭 손실은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스위치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그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계산하는 거에 비슷하죠. 그래서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는 이제 저항처럼, 손실로 보면은 저항처럼 볼 수 있습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가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때는 이제 그 요 스위치를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가변장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variable resistor로 이렇게 스위치를 온일 때는 그 저항이 제로고 오프일 때는 이제 저항이 거의 무한대죠. 그리고 온과 오프 사이에 0도 아니고 저항이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그 중간 단계로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가변 저항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변장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상적으로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아주 괜찮아요. 온, 오프, 온, 오프. 온이면은 쇼트, 오프면은 오픈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스위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의 키 포인트가 있고. 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버크 컨버터에 사용되는 스위치가 이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을 뭐 스위치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물론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스위치가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가지고 버그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토폴로지라 그래요. 토폴로지. 그래서 초창기에 스위치를 배치를 이렇게 하는 이제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기서 그 스위치의 배치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몰라도 되지 않느냐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때는 이제 요런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저자인 에릭슨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박사과정 때는 아마 이런 부분 했을 겁니다. 그 토폴로지 쪽으로. 그래서 아마 책에 이렇게 실어 놨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자, 자, 뭐 이건 아이디얼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고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이제 어떤 그 수동적인 스위치입니다. 온오프가 제어할 수 없는 소자입니다. 다이오드는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죠. 그 다음에 이제 IGBT가 있고 BJT가 있다.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하고 그 IGBT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사용되는 에어리어, 애플리케이션 에어리어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용자는 BJT를 버리고 IGBT를 선택했다까지 아마 앞에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요 근본적으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BJT가. 그래서 BJT는 전류로 드라이빙을 해요. 이렇게 베이스 커런트로 드라이빙을 하다 보니까 구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IGBT는 이제 이 전압으로서 이제 그 구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마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특징도 BJT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용자들이 IGBT를 선택함으로써 BJT는 자연히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러한 과정을 아마 내가 봤을 때 한 20년 이상 계속 쭉 와가지고 지금은 거의 IGBT 쪽으로 아마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스핏 같은 경우에는 모스핏은 아주 좋은 스위칭 소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요것도 이제 전압제어를 해서 온오프를 하는 그러한 소자지요. 그래서 모스핏은 상당히 오랫동안 뭐 80년대부터 아주 장기적인 베스트 셀러에 해당되는 그러한 스위치 소자가 바로 이 모스핏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특성이 좋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우수한 위치를 아주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스핏은 이제 고압에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모스핏이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50V 이하에 사용된다. 주로 이제 경쟁력 있는 게 저압에서 유리한데 500V 이하에 주로 사용되고 모스핏과 IGBT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500V라는 거죠. 500V 넘어가면 IGBT, 500V 밑으로 내려오면 모스핏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모스핏이 왜 고압으로 가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냐 하면은 고압으로 가면은 그 저항이 커져요. 저항. 여기에 이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모스핏에 저항이 있는데 온치에 그래서 이 고압으로 가면 저항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500V 이상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모스핏의 스위치 작용은 하지만은 모스핏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스위치 기능은 있지만은 스위치로서의 성능은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핏은 주로 저압에 유리하다. 저압일수록 좋습니다. 한 30V, 40V 이런 거 아주 좋죠. 모스핏으로. 한 300V까지 그는 가능합니다. 모스핏으로. 300V대까지. 그래서 마진이 500V에서 마진을 둔다면 한 400V까지는 모스핏으로도 얼마든지 그 스위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0V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 자, 스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버그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 스위치, 이건 다이오드 스위치로 버그를 구현했다. 자, 투 쿼드런트 스위치. 자, 모스핏에 바디 다이오드, 몸에 있는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모스핏은 요거 인트린식 다이오드라 그러는데 모스핏이 아주 그 고약한 성질 중에 하나가 파워 모스핏은 이 바디 다이오드를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모스핏 쓸 때는 이게 모스핏의 역으로 바디 다이오드가 있다. 이걸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전류가 바디 다이오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디 다이오드에 그걸 이제 그 바디 다이오드의 도통을 막기 위한 외부 다이오드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바디 다이오드 도통이 돼 버리면은 요게 이제 바디 다이오드에 의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동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대개 이제 동작이 이제 슬로우해요. 빠르지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게 이 바디 다이오드 때문에 그 빨리 꺼져야 되는데 빨리 꺼지지 못하고 이상한 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다이오드의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하나 집어 넣는 경우인데, 외부의 다이오드를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외부 다이오드를 달아서 바디 다이오드의 이제 이게 도통이 안 되겠죠. 이렇게 이 다이오드 때문에 도통을 방지를 하는 그런 그 파워 시스템도 있다. 그래서 이 바디 다이오드는 모스핏에 태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건 인버터입니다. 자, brief survey of power semiconductor device. 자,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잠깐 그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